팟캐스트 여기 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 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성복에 짜여있는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수정 대표의 책 여성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를 읽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여성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2022년 10월 29일 기준 각종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 여기 듣보입니다. 예. 저는 MC 오지은이고요. 회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체 설치 영상 미술하는 최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판화 작업을 하고 있는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와 만화를 작업하는 박혜솔 파라나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지금 녹음실이 상당히 어색해요. 그렇게 오랜만인가요? 느낌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 있어서 그런가? 맞아. 그래서 더 그런가 봐요. 저 유럽 여행 다녀왔어요. 아, 좋겠네. 해외여행 저도 가고 싶어요. 진짜 나가고 싶어요. 저 다음 달에 방콕 가요. 뭐야? 부러워. 우리 엄마 환갑이라 가지고 멀리는 못 가고. 멀리죠. 방콕 너무 맞아, 좋다. 방콕. 좋겠다. 저 방콕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막 공부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야. 일단 이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제이다. 그렇진 않아. 제 여동생이 파워 제이라 가지고 다행히. 와, 최고. 네. 방콕. 좀 귀찮아서 패키지 그냥 하려고 했더니 여동생이 패키지 안 된다고 자기가 다 짜겠다고 어. 더 싸게 한다고 그래서 최고네. 막 서치해가지고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래서 난 다 좋아.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최고다, 멋있다. 최고. 든든하네요. 완전. 저는 피들의 여행이라고 그 전날에 분명히 그 전날 계획을 짜요. 이 미술관 가고 여기 가고 내일은 이거 먹고 저거 먹자 하면 일어나면 그 다음날 그걸 다 안 지켜요. 저는 대학생 때 여행 갔을 때 저도 그 계획형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가기 전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그냥 가서 그냥 이게 있다고 했었으니까 이걸 가야지 하고 가거나 막 여기 무슨 크루즈가 있네 이러 크루즈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약간 유람선 같은 강을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거 보고 인터넷에서 그 바로 찾아가지고 예약해가지고 타서 즐기고 그런 타입이었어가지고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저 진짜 여행 일화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돌로미티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이태리에 이제 그 스위스 산맥이 넘어가는 그런 고도 높은 지역의 마을인데 거기서 너무 아팠어요. 산의 기운이 너무 세서. 산의 기운? 근데 진짜 있잖아요. 저는 고도가 높아서 아픈 거예요? 되게 이런 표현들이 되게 나도 낯설거든요. 되게 낯선데 같이 간 친구랑 이거의 기분은 우리 둘만 밖에 못 느낀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고도가 일단은 되게 높고 베니스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되게 더 높게 느껴진 것도 있었는데 산이 우리나라는 되게 듬성듬성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포근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능선이 되게 완만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우리나라 산 되게 빡센데? 아니 가는 게 빡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라산 이런 산들은 타는 건 당연히 빡세고 뭔가 이제 뭐 서울에서도 뭐 남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능선이 일단 이렇게 두실두실하게 보여가지고 그 광경이 약간 좀 익숙하다가 거기는 진짜 돌산인데 그 산과 산 사이에 온폭 파여 있는 곳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산이에요. 다 산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고 너무 가까이 있는데 너무 뾰족하고 나무가 하나하나 다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런 광경이 막 자연으로서 너무 경이롭다, 신비롭다 이게 아니라 진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막 숨도 잘 못 쉬겠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약간 시각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나가도 못 보던 광경에 그래도 이게 막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되게 어지럽고 여행 내내 되게 멀미나듯이 계속 구토 느낌이 계속 나면서 이게 막 뭐 고도가 높았던 것도 있었고 뭐 또 그러다 보니까 밥을 잘 못 먹고 체한 것도 있고 이랬는데 같이 간 친구랑 이거는 진짜 산의 기운에 내가 눌린 것 같다고. 너무 보고 있는데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돌로미티에서 일정이 되게 많았는데 트레킹 이런 거 다 취소하고 그냥 이 광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지려고 마을 산책을 좀 하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좀 좋아지긴 했는데 뭐 카페 같은 거 들어가도 밖에 산 이렇게 막 보이는 게 너무 답답해서 진짜 계속 책만 읽었어요. 그냥 다른 생각하려고. 진짜 힘들었어. 근데 저는 진짜 그날 처음으로 아 내가 이러다가 공황장애가 오나 생각도 했어요. 고산병 아니야? 처음으로? 근데 또 고산병이 올 정도로 고도가 높진 않았어. 그러니까 고도가 당연히 뭐 베니스에 비하면 확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막 고산병이 올 정도의 고도는 안 들어. 내가 계속 나침반 막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게 막 그 몸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막 4일씩 이렇게 막 계속 이동하니까 안 그래도 약간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이게 너무 나한테 이게 너무 확 오니까 나는 산이 답답한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원래 지은님 고향이 어디였죠? 저 바다 사람. 그러니까 바다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바다 사람인데 저는 원래 산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니야, 착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맨날 바다를 보면 감흥이 없고 늘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좀 익숙해지려고 동물 트레킹을 했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차라리 나.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눈앞에 나무가 막 보이는 건 괜찮아. 광경이 나무가 막 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산 안에 들어와 있을 땐 괜찮은데 약간 한 발자국 나와가지고 보면은 산이 너무 가깝고 둘러싸여 너무 있는. 크고 너무 동서남북 있는데 해가 질 때마다 돌의 색깔이 막 다 바뀌고 근데 너무 뾰족뾰족해. 근데 이 궁금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내가 이 말하니까 다 갔네요. 근데 저 같이 간 친구도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저만큼 막 그렇게 예민하게 아프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서 나중에는 진짜 좀 넉넉하게 가야 되겠다. 근데 걔도 이런 얘기를 막 친구들한테 하니까 이미 세 팀이 거기 가겠다고 막 그랬대. 진짜 지금 사진에 안 담기고 사진 보고 있는데 사진을 더 약간 이입해서 보니까 좀 힘들긴 힘들었겠다. 산이 너무 되게 가까이 뾰족하네. 있다니까?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울지 마. 괜찮아. 이제 없잖아. 잡아 먹을 것 같다는 느낌 너무 궁금해. 근데 저는 진짜 뭔가 자연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한 번씩 드는데 이게 병명이 없는 병이래요. 나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경외한 어떤 자연을 볼 때 저는 막 밤에 산에서 나무 이런 거 큰 나무 이런 거 보면 꼭 나무가 진짜 나를 덮칠 것 같고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병이 있대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인터넷에 뭐 큰 거 보면은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심한 분들은 뭐 빌딩 높은 것도 잘 못 보고 막 비행기 이런 것도 못 보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밖에서 보면은 되게 무서워하고 어제 만난 작가님은 자기는 그게 진짜 심하다고 그게 진짜 병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그렇구나. 제 친구는 심해 공포증이랑 우주 공포증 있어가지고 밤 하늘을 못 봐요. 별을 보면은 뭔가 나한테 쏟아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못 본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큰 거를 못 보는 것도. 근데 나는 내가 큰 거를 못 본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에서는 한 번씩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는 약간 이 한 번에 공포가 왔잖아요. 아, 나 이러다가 막 그 공황장애 오나? 막 숨 왜 이렇게 못 쉬겠지? 애가 이걸 인식하고 난 이후로는 은은하게 계속 불안해요. 근데 이거에 내가 계속 빠지지 않으려고 이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비행기 10시간 타고 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막 불안해져 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막 딴 생각하고 영화 보자. 야한 영화 보자. 약간 이런 거. 극약 처방. 근데 진짜 이상했어요. 돌로미티 힘들었어요. 근데 다 가보겠대요.
아니 그런 경험을 평소에 절대 하지 못하니까. 전 2번은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원래 음. 그때 있을 때 친구랑 왠지 이 여행이 끝나면 돌로미티가 다시 가고 싶을지 안 가고 싶을지 난 알 것 같아 했는데 그래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오니까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랬군요. 재밌었겠다. 무사기환 축하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럼 책 얘기 할까요? 아니네. 오늘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들 평소 옷은 어디서 어떤 걸 구매해서 입으세요? 저는 이제 가끔 인터넷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사이트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3-4벌씩 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이 좀 너무 많이 쌓였고 그 요즘 옷들은 다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작은 옷들도 많고 퀄리티도 너무 낮아가지고 계속 옷을 안 사고 있다가 요즘 이제 구제 옷이 종류도 다양하고 깨끗한 옷들이 많아가지고 길거리에 구제 옷 가게 보이면 들어가서 사거나 아니면 요즘 지하철역에도 그런 가게들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옷집은 또 옷이 저렴하니까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또 없는 옷들이어가지고 또 많이 사게 돼서 요즘 좀 구매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중고 옷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새 옷을 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의류 산업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막 맞아요. 염색하면은 그게 막 하수로 다 염색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이미 다 만들어진 옷이 뭐 헌어 수거함에 들어가면 그게 막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 선곡에 막 버려져가지고 쓰레기 산이 된다 막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아, 새 옷을 더 이상 못 사겠다 싶어가지고 구제 위주로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제 살 때 철칙 10,000원 넘어가면 안 사요. 웬만하면. 맞아요. 항상 5,000원, 4,000원에서 한 10,000원 그 사이 사고 진짜 막 너무 좋은 브랜드다 그러면 15,000원까지는 살 수 있어. 낼 수 있어. 그렇게. 겨울옷도 그렇게 싸요? 네. 잠바 이런 것도? 네네네. 그래 저는 어릴 때는 구제옷 많이 샀었던 것 같은데 동대문에 시장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들 막 있고 막 옷이 엄청 널려 있고 구제 옷이 막 있고 거기서 진짜 보물찾기 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거기 자주 갔었는데 옷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추다가 옷 사이에서 죽은 바 선생의 시체를 본 적이 있어. 근데 와우. 이게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럴 수 이게 있지. 창고 관리를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거 다 그냥 대충 맞아. 약품으로 다 소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그 뒤로 못 사겠더라고요. 그렇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구제옷은 잘 안 사고 옷 자체를 별로 안 사긴 하는데 구제옷 잘 안 사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찔리는데 편하게 못 말씀하세요. 사요. 네. 그럼 누군가는 사야지. 저도 엄청 많이 사. 근데 막 엄청 많이 사는 편은 아니고 전 너무 많이 사서 이제 안 내 사는. 친구들에 비하면 막 엄청 많이 사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한 번 사면은 저도 오래 입어요. 저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제 안 사는 옷장이 진짜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음. 버리는 걸 진짜 못해가지고 아, 이럴 거면 시작을 말자 이러는데 그래도 저번 주에 하나 샀고 그리고 옷을 더 못 버리겠는 게 네. 낡으면 그냥 작업복으로 입으니까. 그쵸. 그래서 마음 때문에 잠옷으로 진짜 입고. 못 버려요. 저 엊그저께 그래서 그 티셔츠 검은색 티셔츠를 제일 많이 입거든요. 잉크 사용하니까. 근데 그 똑같은 게 6개가 있는 거예요. 작업복이. 엥?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늘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버리긴 버렸는데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생각난다. 옷도 진짜 가능하면 무한정 입고 싶은데 맞아, 오래되면은 천이 삭잖아요. 음. 최근에 제가 진짜 오래 입은 티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천 삭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도저히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쵸. 막 빵꾸 나고. 그리고 나는 입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걸 입고 내가 나가면 약간 없어 보이는 그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이게 모두가 함께 자연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헌옷을 입읍시다 하면 맞아. 좋겠는데 맞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좀 입고 다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니까. 좀 맞아. 그래요. 그게 햇빛에 비칠 때 되게 티나잖아요. 뭐 보풀 일어나거나 맞아, 이런 맞아, 거. 맞아. 목에 약간 이렇게 늘어나 있고 그치, 이런 맞아. 느낌. 맞아. 나는 이 뭐라 좋은데. 그러지? 목에 시보리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 오글오글하고. 맞아. 근데 또 몇 번 안 입었는데 여기 옷 이거 음. 목이 늘어나면 또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옷을 구매하실 때 다들 나름의 철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로 보세요? 저는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하고 빨래 편한 거, 다림질 안 해도 되는 거 하고 가격. 저는 가격이랑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바지 같은 거 살 때 주머니 없으면 무조건 쳐내요.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되게 옛날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버리기는 아까워서 계속 입으면서도 속으로 한탄해요. 어떻게 바지에 주머니가 없을 수가 있어 하면서. 너무 그래가지고 저는 주머니 없으면 안 되고 다른 거는 옷을 살 때 넉넉해야 돼요. 품이. 항상 저의 몸보다 커가지고 저의 피부가 숨을 있는 힘껏 쉴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심호흡 크게 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야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딱 달라붙는 옷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약간 낙낙한 거 좋아해요. 맞아. 저도 낙낙한 거 좋아하고 근데 전 무조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일단 하고 정은이가 마음에 드는 걸 마음에 드는 거 입는구나. 하고 그 다음 가격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거 일단 보고 근데 가격이 비싸다 그럼 일단 안 사고 그 요즘엔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성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성복이란 뭘까요? 남성복과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걸까요? 제가 그 여성복과 남성복이 다르다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는 중학교 때였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큰 옷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남자 옷을 많이 입었었는데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아빠의 체크 남방을 잘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단추를 잠그면서 왜 단추가 반대 방향에 있지? 이렇게 의아했었는데 그게 남성 옷이어서 반대인 것을 알고 성에 따라 단추 방향이 다른다는 그 기묘함이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았었고 지금도 왜 그런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인가 그 엄마의 애인분한테 같이 사는 분이어가지고 중고샵에서 이제 셔츠를 사가지고 선물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드리니까 왜 여자 옷을 사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저도 단추 방향이 여자 남자 다르다는 거를. 그때 이후로는 그림 그릴 때도 이제 셔츠 단추 방향을 좀 신경 썼단 말이에요. 여자 캐릭터를 그릴 때는 이쪽으로, 남자 캐릭터 그릴 때 이쪽으로 이렇게 좀 신경 썼는데 근데 또 어느 날 궁금해진 거죠. 왜 둘이 다르지? 하고 검색해보니까 다 약간 그렇다더라. 명확한 이유가 없고 카더라밖에 없고 결국 그냥 이유가 없다가 가장 유력한 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 단추 방향이 성별 딱지 붙이기구나 라고 깨닫게 돼가지고 여자 남자 셔츠 방향을 항상 똑같이 그리게 됐어요. 저는 학교에서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전공이 아닌데 그쪽 교양 쪽에서 무슨 옷 만들기 수업 같은 게 있었거든요. 패턴 뜨기 이런 게 있어서 거기 수업 들어갔다 선생님이 여자 셔츠는 이쪽 방향이고 남자 셔츠는 이쪽 방향이다 얘기를 해주는데 여자는 입혀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하고 입혀주는 사람이 편한 쪽으로 단추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스스로 입으니까 이렇게 그 얘기 듣고 지금은 난 내가 스스로 입는데 약간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랬었던. 반대로 말하면은 벗기기 쉬운 방향인 거잖아요. 와우. 기분 나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네. 그니까. 싫다. 씩. 차마 그 말을 못해서 입혀주기 쉬운 방향이라고 말하셨을까? 그러진 않았을 듯. 그 남자라서 여자라서 핑크텍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성을 대상으로 생산되는 물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가격이 더 높은 것을 이르는 단어. 이 핑크텍스의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미용실 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커트라도 여성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심지어 샴푸비를 별도로 받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핑크텍스라고도 부르는데 여성세라고도 또 말을 하죠. 한국말로. 아무래도 핑크텍스는 외국어니까 더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직접적으로는 여성세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모두가 지불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고 제가 겪었던 진짜 황당했던 거는 제 남동생이 지금은 빡빡이지만 아주 장발이었단 말이에요. 묶고 다니고 상투 틀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그 남동생은 남성 커트를 받으면서 저는 투블럭인데 여성 커트 가격을 받는 거예요. 같은 미용실인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왜 제 동생은 더 싸고 저는 더 비싸요? 제가 더 머리가 짧고 쉬운 머리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성 커트, 남성 커트로 가격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데 근데 그 선생님도 알아.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지.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직원인 거고 그 미용실이 체인 미용실이니까 또 그거를 본사에서 고쳐야지 되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말해도 약간 소용이 없다 싶어가지고 다음 그 카카오 지도에다가 별점 1개 주고 막 공시렁공시렁 했거든요. 그러고서 뭐 민원을 남겼었나? 뭐 그랬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진짜 여자 커트, 남자 커트 가격 다른 거 저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미용사 분들한테 막 이유를 말해보시라 하라고 하면은 막 머리 길이가 달라서 그래요라고 했다가 뭐 똑같이 짧은 머리인데요 이러면은 여자 커트는 디자인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랬다가 남자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여자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여성세라는 말이 딱 맞는 말 같고 저도 이제 처음 반삭을 했을 때 역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반삭하는데 얼마예요? 이랬는데 16,000원인가? 그랬어요. 16,000원이라고 들어 제가 듣기에는 좀 비싸가지고 반삭만 그냥 머리 그냥 밀어주시는 건데 그렇게 비싸요? 이러니까 네 여자는 무조건 여자 커트는 무조건 16,000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는 반삭을 해도 여자니까 무조건 16,000원이구나 이래가지고 다른 미용실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냥 머리 빡빡 미는 거 얼마예요? 이러니까 13,000원이에요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른 미용실을 먼저 갔었는데 거기서 여자니까 더 돈을 많이 내라고 했다 이러니까 원장님이 진짜 이상한 미용실이다 이러면서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는 그렇게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군대 가는 머리 반삭은 그냥 진짜 아무런 그 두상 생각 안 하고 그냥 빡빡 밀거든요. 그걸로 해주시면서 9,000원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가지고 그분한테 온라인에 커트 가격이 남자 가격, 여자 가격 나눠져 있던데요 라고 그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그거 고쳐야겠네 하시더니 바로 고쳐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몇 년째 거기만 찾아가고 있고 광주로 이사 가서도 거기서만 잘라요. 로열. 와. 그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 이 책 안에 작가가 겪었던 일도 적혀 있잖아요. 막 셔츠 세탁비가 1,000원인 곳에 세탁소에 가가지고 1,000원이었나요? 아무튼 1,000원이었던 것 같아. 거기를 가가지고 셔츠 뭐 세탁해주세요 이랬는데 여자가 입을 거예요? 이래서 네 제가 입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럼 세탁비 1,000원 더 내세요 이랬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왜 똑같은 셔츠인데 제가 입는다고 여자가 입는다고 더 받아요? 라고 하니까 남성 셔츠 세탁비는 서비스 가격으로 저렴한 거예요 이랬다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냥 남자니까 돈을 덜 내셔도 돼요 이러고 여자면 더 내셔야 돼요 이러는 게 이상한 경제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여자한테 돈 받아서 이익 메꾸고 남자한테 서비스 해주고. 남자한테 퍼주고. 너무 이상한 구조야. 이상해. 그니까. 심지어 이게 그 공장에 옷 발주를 넣을 때도 이런 여성세가 발생한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 뭐 공장에서 그 디자인만 봤을 때는 얼마입니다 이랬다가 혹시 여자가 입을 건가요? 네 이러니까 그럼 2,000원씩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작가분이 왜 2,000원을 갑자기 더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여성용이면 원래 더 받는 거다. 남들이 다 그런다. 맞아. 이랬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고 근데 또 작가님이 다음부터 다른 발주를 넣을 때는 저희 키장남 브랜드예요. 이렇게 키작은 남자들이 입는 브랜드예요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그냥 공인비 아꼈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진짜요. 이 공장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여성복 공장이랑 남성복 공장이랑 기본 단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 여성복 공장에서 하면 그냥 한철 입고 막 팔랑팔랑한 박음질도 이렇게 후루룩 돼 있는 그런 걸로 오버로크로 치면서 오버로크가 그거죠. 제일 기본인 마감. 근데 남성복 공장은 이렇게 두 번 겹쳐가지고 박음질 해주고 아니면 박음질 그 오버로크를 쳤어도 가름소를 해준다든지 막 이런 가공을 마감을 되게 신경을 써주고 심지어 여성복은 주머니 추가하면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 부분 읽으면서 여자 옷을 사는 게 바보짓이구나 약간 이 생각이 맞아. 들었어. 만드는 것도 바보짓이고 사는 것도 바보짓 같다. 그러니까. 그 학부생 시절에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왔으니까 꾸미기 좋아하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남자애 하나가 여자애들 옷은 되게 싸서 좋겠다. 남자 옷은 다 너무 비싸. 그리고 여자애들은 유행도 빨리빨리 바뀌고 옷 입는 맛 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새끼 약간 물매기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렇게 부러우면 본인이 입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입어.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남자애들 옷이 엄청 튼튼해가지고 더 비싼 이유가 있었어요. 저 그쵸. 그래서 동생 옷 항상 입을 때마다 너무 편안하고 되게 따뜻하고 뭔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옷은 빨면 일단 후들후들해지고 맞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복은 유행도 딱히 없어요. 맞아요. 10년 전에 남자들 옷 사진이랑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 여성복과 남성복이 나뉠 수밖에 없는 의복이 있잖아요. 속옷이요. 이 속옷은 당연히 각 성별의 몸에 맞춰서 제작될 거예요. 그치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다들 여성용 속옷을 착용했을 때 편안하신가요? 불편했어요. 저는 어릴 때 브라를 처음 입을 때 진짜 엄청나게 거부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서 진짜 너무 입기 싫었어.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입어야 된다고 막 쫓아다녀 제발 입으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게 2차 성징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빤빤한 몸통에 뿅 튀어나와 있으니까 엄마는 맞아. 너무 민망했던 거지. 난 그게 너무 싫고 그걸 입는 거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결국 입긴 입잖아요. 입었는데 나중에는 전 되게 적응을 잘하는 인간이라서 그냥 입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냥 저는 24시간 입고 자고 뭐 다 하는데 나중에 저가 이거를 벗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거 어떻게 입었었지 싶은 거야. 맞아. 맞아. 완전 어렸을 때는 막 입기 시작했을 때는 잘 때도 입고 잤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이상하지가 않았어.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싫어했어요. 일단 그 형태 자체도 이상하게 생겼었고 그리고 그 옷을 입었을 때 밖에서 보이는 것도 너무 싫었고 맞아. 뭔가 다른 걸 덧대 입은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보인다니까 생각나는데 교복 입을 때 셔츠에 이 끈이 색이 있는 거면은 벌점먹이잖아요. 감히 색 있는 거를 안 가렸다고.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슴을 가리기 위해 속옷을 입고 그 속옷을 가리기 위해 또 난닝구를 입고 그러고서 셔츠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끈색을 계속 자기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벌점을 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와우.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스타킹 비치는 검은 스타킹 못 신게 하는 그런 것처럼 너무 야시시하다. 어디 감히 학생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흰색 아니면 살구색 뭐 약간 이런 색만 입게 하고. 그니까. 진짜. 까만 검은색 거는 입으면 아예 흰색 불투명한 교복에 거. 비치니까 안 헐. 되고 막. 와. 근데 진짜 너무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본다. 그죠? 그러니까 살 비치는 것도 못 견디지. 저희는 그거 있었어요. 발목 양말 못 신게 하는 거. 그것도 그거 있었어. 왜요? 발목 보이면 안 된다고. 저 그래서 양말 진짜 많이 버렸어요. 그때 그냥 버리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신고. 그래서 학교 앞에 저희는 양말 산이 맨날 쌓여 있어요. 앞에 등교할 때. 그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목 양말은 남자 여자 다 그러긴 했는데 발목 양말도 못 신게 하긴 했었어. 뭔가 이렇게
왜 그랬을까? 자기네들도 약간 모르고 그냥 음. 한 것 같아요. 그게 애들 유행하는 거 못하게 하고 싶은 거가 그런 있을 것 느낌. 같아. 아. 응.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의 그 학칙, 그 교복에 대한 학칙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컨트롤 프릭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 좀 변태 같은 느낌이 있어. 맞아요. 하긴 저희는 가방도 뭐지? 그때 되게 이스트백 이런 거 이스트백 맞나? 이스트백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 가방 되게 목매게 하는 거야. 유행하면 진짜 다 몸매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약간 그 옛날 선생님들은 딱 이 어깨에 딱 양쪽으로 딱 매가지고 손으로 그 어깨끈을 딱 손으로 어깨끈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걷는 그 학생의 모습만이 정석이며 그것 외에는 언어도 아니고 감히 너 공부 안 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랬던 거지 않을까. 책의 속옷 챕터에서 작가는 기존 여성용 속옷이 어떻게 불편하고 여성의 몸을 고려하지 않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속옷 하면 여자들이 할 말이 진짜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브래지어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몸에서 감각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이제 촉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인 것 같은데 처음 속옷 가게 가서 엄마랑 같이 브라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막 중간에 내려서 토하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요. 그래서 지금도 브라는 와이어 있는 거를 잘 못하고 대체로는 안 하려고 하지만 가끔 하게 되면은 소화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브라를 안 했던 기간보다 한 기간이 더 길어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호흡이나 이런 소화에 너무 안 좋은 느낌이 되게 커요. 근데 제가 하도 안 하고 다니니까 막 그냥 제 여자친구들도 그거 그렇게 불편하나 오지야? 왜? 막 이러고. 불편하지. 그러니까 뭔지 알죠. 근데 그 친구들은 또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뭐 근데 괜찮나? 막 약간 이러고 이해하는데도 아직 그냥 뭐랄까 낯선 거죠. 너무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책에서는 속옷 클러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 삼각 팬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질 분비물 흡수대라고 원단을 덧대 놓은 거. 네, 여성용 삼각 팬티는 클러치가 시작되는 부분이 외음부보다 밑에 위치해서 클러치보다 앞쪽에 붙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여성의 신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참 공감했어요. 저는 클러치라는 용어를 책으로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입는 옷에 있는 건데도.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정도까지는 클러치가 넉넉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분명 새 속옷을 샀을 때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그리고 그 질 분비물이 너무 앞쪽에 묻지도 않았어요, 분명.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밑에 있는 속옷들이 생겨났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점점 뭐지? 얘는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지? 라고 의문을 갖다가 점점 모든 속옷이 다 그 상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그 클러치가 봉제된 부분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어떨 때 약간 좀 아픈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슬려. 거슬려. 그 학부생 때인가 수영복 입고 워터파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버스 타기 전부터 수영복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키니 수영복 팬티가 그냥 팬티보다 되게 편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수영복 팬티 안쪽은 좀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리고 그 맞아. 클러치가 따로 있지 평평하게. 않고 엄청 그냥 다 전체가 클러치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아. 안감이 2번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결국엔 디자인 때문에 클러치가 뒤로 간 느낌이네요. 그쵸? 그쵸. 원단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디자인 근데 디자인도 있는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이게 선이 너무 위에 있으면은 앞에서 봤을 때 안 예쁘니까. 예쁘다고. 맞아요. 그래서 왜 앞부분에 막 뭐 이렇게 망사나 아니면 뭐 리본 이런 거 붙어놓은 거 다 디자인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왠지 그런 이유였지 않았을까? 지희준이 경악.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여자들 입으라고 만든 여성 속옷인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항상 디자인이었던 거지. 누굴 맞아요. 위한 디자인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 입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네. 브라도 그렇고. 근데 여성들도 자신이 좋아서 그쪽을 선택하기도 그쵸. 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를 입기 위한 디자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보기 위한 디자인으로 그걸 맞아요. 선택을 하니까.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조차 입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보기 위한 디자인을 산다는 말이.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를 사람보다는 좀 더 관음의 대상처럼. 그렇죠. 대상화되어 있는 시각이 있어서. 저 한때 티팬티에 엄청 빠져있던 적 있는데. 와. 뷰티 섹시의 기억을 저 어디까지인가. 아니, 지은님 입어본 적 있지 않아요? 너무 의외로 아니야. 나는 진짜 나는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그런 게 뭔데? 뷰티 섹시. 나도 있어. 티팬티 있어. 근데 그거가 근데 편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가 아닌가요? 편해? 아니죠? 어때요? 불편한데 편해요. 그치. 또 입히지 않아요? 그냥 일단 편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엉덩이에 뭔가 천이 없어서 그 천이 그 옷의 천이 내 엉덩이 닿는 느낌이 부들부들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똥꼬에 낀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고 불편한 거는 이제 그 너무 초막만한 천이 나의 외음부를 감싸고 있으니까 제 기능을 당연히 못하고 그쵸. 똥꼬에는 안 끼지만 나의 음부에는 끼고 그리고 나의 질 분비물도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하고 제 사촌 동생이 다 미국 사니까 티팬티를 되게 많이 입거든요. 근데 제 팬티를 보고서 언니 왜 할머니 팬티만 입었다고 하는 거야. 맞아, 할머니 팬티라고 근데 그래요. 걔네들. 제가 그런 티팬티를 있는데 그걸 안 입고 그냥 옷장에 다 넣어놓은 거니까 저는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게 입으면 편한 부분이 저는 그런 건 편했어요. 바지를 그때는 제가 또 달라붙는 바지, 얇은 바지 이런 것도 입었으니까 바지를 입어도 밖에서 속옷 라인이 안 보이니까 그게 편했고 근데 엉덩이에 낑기는 느낌이 전 너무 싫어가지고 별로 못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 번도 안 입은 티팬티를 지금 옷장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편안한 속옷을 가지고 제 사촌 동생은 할머니 팬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좀 딴소리인데 책에서 이제 그 대표분이 여성용 속옷을 직접 만드셨잖아요. 트렁크랑 그거 드로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가격이 비싸가지고 고객층 일부한테서 이거 여성세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는데 뭐 대표님이 만드신 거는 뭐 원단이랑 봉제가 좋아가지고 비싼 거였지 여성세는 아니었다라고 적어두셨는데 사실 저는 속옷에 별로 비싼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10,000원에 너다섯 개 들이 속옷을 사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옷을 막 진짜 막 1,000원짜리 사야 본인의 그 삶이 이어지는 그런 경제 사정이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뭐 이 작가분이 만드셨던 팬티가 여성세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적절한 퀄리티 속옷을 살 수 없는 그 사회 자체는 여성세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맞아요. 적당한 퀄리티로 시장의 가격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순면으로 된 속옷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여자건. 맞아. 저 남자 팬티 드로즈를 3장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순면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무줄도 두껍고. 맞아. 그리고 막 여자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순면 팬티 남성용 속옷 그 리뷰 보면 역시 팬티도 순면이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다들. 남자들은 다 알고 있어. 순면이 최고라는 걸. 근데 여자들 것만 팬티만 다 막 몇 퍼센트 다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그치. 그래서 글이 쓰여진 2년 후 지금은 사각 팬티가 좀 더 대중화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입어본 경험은 없어서 다른 분들이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 트렌드를 이 사장님이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이
쇼핑몰에서 사각 팬티하고 드로즈가 나오고 나서 이런 플랫폼에 이 쇼핑몰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다른 쇼핑몰들 다 같이 보여주는 그런 데였는데 거기에서 다들 막 이렇게 그 거지 같은 미니 리본 달려있고 막 그런 속옷들 사이에 얘가 있으니까 약간 그게 근데 튀잖아요. 되게 튄단 말이야. 근데 그 이상하니까 튀는 거죠. 이런 핑크도 아니고 리본도 안 달려있고 근데 사람 같은 모델 컷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먹혔는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각 팬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드로즈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올 여름에 처음으로 여성용 트렁크를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입어보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옷을 전혀 입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편하고 시원했고 저는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편한 속옷을 대다수의 남성들만 입고 있었던 사실도 약간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왜 그 여성용 속옷은 작은 삼각 팬티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왜 트렁크 팬티는 찾기 힘든 거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편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선물로 드렸었고 며칠 뒤에 이제 어머니도 편하니까 숙모, 뭐 이모, 사촌 동생 것들 다 사가지고 선물로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하긴 그 사각 팬티 같은 거 편안한 거는 인터넷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만 사는 것 같기는 하네요. 맞아, 그냥 맞네. 시장에 가면은 시장이나 뭐 마트나 쇼핑몰 가면은 다 삼각 팬티고 어, 거지 같은 미니 리본 그러네. 달려있고 막. 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맨 처음 배송돼서 제가 그걸 받았을 때 왜 이런 걸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봐 이랬는데 납득. 바로 납득. 귀엽다. 저는 여성용 트렁크는 구매한 적이 없고 항상 남성용 트렁크만 입었거든요. 항상은 아니고 그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그 SNS에 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가 아마 이 대표님이 여성용 트렁크 만들었을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막 그 여자들 팬티 너무 불편하다. 남성용 속옷을 사라. 남성용 속옷이 오히려 편안하다. 막 이런 말이 한참 돌았단 말이에요. SNS에서.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와 그렇구나. 깨달음. 남성용 속옷만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드로즈를 샀었어요. 근데 드로즈도 이제 순면이 아니라 좀 싸구려 뭔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걸 샀었어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편한데 불편해. 애매해. 그랬다가 트렁크로 노선을 틀어가지고 그 되게 너무 싫은 체크무늬 패턴들 이런 거 있는 뭐 몇 개들이 그거 세트를 샀어요. 사서 입어보니까 이게 웬걸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순면인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뭐야 이 나의 음부를 조이지 않아. 내 음부가 열심히 숨을 쉴 수 있어.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저는 분비물이 이렇게 삼각 팬티에는 질척질척하게 닿아가지고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트렁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 약간 다리 사이에 있는 그 천에 묶거나 내 허벅지에 묶거나 그렇게 하지만 막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분비물이 막 엄청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케어가 돼가지고 위생 청결에도 적절하고 그래서 남성용 트렁크를 입어도 괜찮구나 그 깨달게 됐고 그리고 그 분비물 관련해서도 여성용 팬티를 입던 시기에는 질 분비물 때문에 항상 애벌 빨래를 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애벌 빨래를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세탁기에 돌리면은 나왔을 때 저의 분비물이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불결해 해가지고 항상 애벌 빨래 빡빡 했었는데 남자들은 항상 애벌 빨래 없이 트렁크 그냥 세탁기 안에 넣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불결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더러울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렁크를 입어보니까 트렁크는 애벌 빨래를 안 해도 분비물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복을 누리고 있었고 내가 너무 거지 같은 되게 걸레 조각 같은 걸 입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애벌 빨래 같은 노동도 추가적으로 해야 됐던 거구나라고 깨닫게 됐었죠. 그래서 질염 같은 것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성용 속옷이 너무 딱 달라붙을 때? 속옷 진짜. 더하기 한창 그 뭐지? 스키니진 유행했었던 어. 그 시절이 진짜 절정이었던 거 같아. 플러스 팬티 라이너. 너무 너무 싫어. 아니 진짜 이게 속옷 클러치가 제 역할을 하면 팬티 라이너를 붙일 이유가 없잖아.
그 팬티 라이너 너무 불편하던데요? 저 원래 맞아요. 안 썼는데 요즘 어. 뭔가 질염 계속 생기고 이래가지고 사용했는데 거의 비닐 느낌인 거예요. 팬티 라이너 때문에 질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네, 그럼, 그래서 맞아. 그냥 안 쓰고 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 김지향 님이었나? 그 모델 분이자 약간 의류 산업 쪽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 팬티 라이너는 원래 쓸 거면은 뭐 하루에 10번씩 갈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속옷을 갈아입는 게 낫다. 그래서 본인은 그냥 속옷을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중간에 한 번씩 갈아입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팬티 라이너도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였구나. 진짜. 하긴 그 생리대 이슈도 그 유해물질 이슈도 끝나지 그쵸. 않았는데 팬티 라이너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크죠. 맞아요. 그리고 피부에도 되게 안 좋아요. 뭔가 이렇게 피부가 너무 예민하면은 뭐 막 약간 안 좋잖아요. 맞아요. 계속 뭔가 이렇게 마찰이 있으니까. 맞아요.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맞아. 공기가 잘 안 통하지. 약간 질염 느낌이 있을 때는 밤에 잘 때 속옷 입고 자요? 저는 항상 입고 잤는데 그래서 트렁크 팬티 입었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편하고 뭔가 저도 안정감이 있으니까. 저는 혼자 살아가지고 집에서 잘 때 그냥 거의 속옷을 위아래 다 안 입거든요. 그래서 질염에 안 걸려요. 저도 잘 때 속옷 잘 안 입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풍이 잘 돼서 그런지 질염엔 진짜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퓨즈 서울 속옷 입어본 경험이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이 책 계속 읽어보니까 막 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다른 경험들이 있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 그 사각 드로즈 처음 나왔을 때 사봤거든요. 입어봤는데 괜찮긴 괜찮아요. 원단도 되게 좋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 허리 고무줄이 그 뭔지 알아요? 고무줄이 안에서 돈다는 느낌? 알죠. 그 느낌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를 궁금해서 요번에 사봤거든요. 요새는 또 출근을 하니까 여름에는 또 출근하면은 왠지 신경 쓰일 때가 있어가지고 한번 입어볼까 싶어서 어차피 우리 이것도 할 거니까 해서 사봤는데 이런 건 좀 처음 입어봤다 싶었어. 어떤데요, 브라가? 브라넷이랑은 또 좀 약간 달라요? 브라렛이랑 또 다르고 이게 일단 후크 없고 스포츠 브라처럼 그냥 이렇게 입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스포츠가 아니야. 진짜? 이렇게 입는 스포츠 브라는 입는 게 스포츠잖아. 너무 맞아요. 힘들고 맞아요. 숨도 못 쉬고 입었다가 나 진짜 이렇게 맞아요. 쪼이잖아요, 둘레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 입은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 봉제선이 그리고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안 입고 오셨죠? 네. 이제 이런 날씨가 되었으니 입지 그렇구나.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래도 후크가 있는 애들은 답답하면 이렇게 밖에서 툭 풀면 되는데. 풀 필요가 없어. 그니까 그 정도로 편하다니까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막 귀가 실시간으로 팔랑팔랑거려. 평생 그런 걸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편한 거네. 그치. 뭔가 탈코하기 무서울 때의 시작 단계에서 입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저가 브라 입으면 진짜 싫었던 게 가슴을 그냥 여기에 나시처럼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꼭 이렇게 패드가 붙어 있어서 가슴을 굳이 더 이렇게 뽕 이렇게 만들어주잖아.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괜찮았어요. 왠지 또 옷은 한 번 빨 때마다 확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옷을 오래 입고 싶으면 빨래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책에서 워싱 가공 얘기를 듣고 진짜 놀랬어요. 남성복은 워싱 가공을 해서 드라이클닝을 안 하고 물세탁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는 옷 처음 살 때마다 한 번씩 드라이클리닝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여성복 의류 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으로 드라이값 진짜 많이 나가는 거 생각하니까 억울했어요. 그 드라이클리닝 맡기다 보면은 진짜 옷값보다 더 많이 나와서 드라이클리닝 자체도 남성복이랑 여성복이랑 차이 나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싸잖아요, 더. 그래서 이번에 뭐 여름옷 이제 옷장 안에 넣으려고 맡겼는데 8만 원 나와가지고 이 돈이면은 옷 2개 사겠다 생각했어. 근데 진짜 배보다 배꼽인 것 같아요.
진짜 여성복은 판매 사이트 설명에도 10,000원짜리 팔면서 손빨래, 드라이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진짜 손빨래 너무 많아가지고 살 때마다 그냥 안 보고 사요. 어차피 그냥 세탁기 돌릴 거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러면서. 못해 쿨하다. 손빨래. 쾌녀. 그래서 원단에도 성별이 있다라는 게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고, 구김이 잘 가고 물 세탁이 안 되고 힘이 없어서 드라이 클리닝이 필수인데, 또 린넨 원단이 남성복에선 워싱을 해가지고 원단의 단점을 최소화한다는 점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머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이런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건 여성인데 근데 너무 이렇게 싸구려를 막 내놓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의 원작자가 되게 막 분노하잖아요. 막 이건 맞아요. 기만하는 행동이다.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공감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남성복에는 기본적으로 다 워싱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진짜 워싱이라고 하면은 청바지에 들어가는 워싱 뭐 그런 거밖에 몰랐는데 뭐 오염이 잘 안 되게 하는 거다, 뭐 구김이 잘 안 가게 하는 그런 게 워싱이다 이렇게 처음 알아도 되게 충격이었고, 여성복은 그래서 한 번 빨면은 바로 모프 올라오려고 막 시동 걸고, 아니면 한 번 빨자마자 거의 뭐 한 10번 입은 것처럼 바뀌고, 그래서 참 여자들이 옷을 새로 사도 금방 또 다음 시즌에 새 옷을 살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짜여 있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죠. 진짜 스파 브랜드들 반성해야 돼요. 무슨 옷을 일회용으로 만들어. 맞아요. 이번 회차는 두 편으로 나뉘어집니다. 몇천 년에 걸쳐 발전해왔을 의복인데 입고 있으면 왜 이리 갇힌 느낌 드는 걸까요? 여기듣보 팀원들의 더 많은 일화가 궁금하시다면, 여성복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회차에서 확인해보세요. 여기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박혜솔, 사운드 편집 황현진. 영상 편집 정원. 홍보의 최희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